안녕하세요, 물린입니다. 제일 먼저 계좌를 인증하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거래소 숏 3배짜리를 매수했고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하락할 거다는 생각으로 지금 숏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계좌를 까고 얘기하는 사람과 계좌를 안 까고 입으로만 씨부린 사람하고는 확실히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계좌를 까고 말을 합니다.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막상 발표하니까 시간 내에 3%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3%. 자, 2분기 실적은 되게 잘 났어요. 되게 잘 났는데 바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기대치. 그래도 주가의 원인을 찾는다면 데이터 매출이 예상보다 못 미쳤다, 이겁니다. 자, 이 핑계거리를 찾은 겁니다. 내가 봤을 때 AI 거품은 없었고요. 언제나 실적으로 AI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지만 결국 데이터 세트 매출 이런 핑계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엔비디아 실적이 분명히 좋긴 높기다.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심을 해야 한다. 절대 엔비디아를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한 번도 깨지지 않는 20선을 지금 이탈을 했다. 이탈하고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막상 나오면, 정말 좋게 나오면 또 요게 저항선을 좀 뚫어버리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온다면 추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폭등한 엔비디아는 조정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조정이 오겠냐? 자, 저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고 잘 나가는 1등 미국의 최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도 9월달에는 나스닥이 좀 오를 것이다. 분명히 현금 보유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9월달에 약세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160 정도 되면 그때 주매를 해야지, 지금 매수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나스닥이 너무 높다, 고점이다, 제가 얘기했죠. 한 번은 조정이 와야 한다. 조정이 와야지 건전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달은 정말 나스닥이 이때까지 안 좋았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못한다. 만약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가지고 나스닥이 올라가더라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또 경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그때 많이 급등하면 그때 현금을 보유해라 말했고, 절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만 현금 보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 떨어질 때는 계속 현금 보유하고 존버를 하고 했지만, 이런 자리 존버하면 분명히 크게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현금을 보유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저도 이때까지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존버를 해줘가지고 존나게 크게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60%, 50% 이렇게 70%, 80%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내려와야지, 요런 때 내려와야지 싸게 매수를 하는데, 이 고점일 때 또 처음에서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현금을 쓰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제가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 잭스홀 미팅 이후 나스닥은 단 5년 동안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제롬 파월님이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해도 잭스홀 미팅에서는 통계적으로 5년 동안 나스닥이 15%에서 10% 조정했다. 많으면 20%까지 조정했다. 계좌성을 볼 때 8월 달에 잭스홀 미팅하면 9월 달에 항상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는 일단은 숏을 매수를 해놨는데, 그걸 봤을 때 엔비디아가 대장이었는데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나스닥이 확실히 조정이 오는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 조정 오냐? 요게 지지선에서 까지는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9월달에 조정이 어느 정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말 랠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9월달에는 그냥 관망을 해라,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까지 조정이 오든 안 오든 모르겠으나 최소한 요 정도 왔을 때 그때 불을 매수를 하고 9월달에는 조금 쉬어가야 한다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좀 매수를 고점일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 현금을 보유하세요.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00에 풀리지 않는 지지선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이 10선까지 한 번도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에서 반등을 조금 해주면 오늘도 올라가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증시가 상승일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스닥이 조정이 올 거라 생각하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면 이제 300달러 지지선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깨졌거든요.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저는 항상 250달러, 260달러, 220달러 최소한 매수를 하고 싶으면 120선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9월 달에 계속 현금을 보유하거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숏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매수 시그널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MACD가 매수 시그널 뜨지 않았고 그래서 같은 경우는 요게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 뜨면 조심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고점 있다. 저도 버티다가 제가 여기 MACD가 매도 시그널 떠서 여기서 익절했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한 90% 정도 당했었는데 그걸 존버해가지고 제가 버텨가지고 익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수 시그널 떴대 요 저점 라인 여기서 MACD가 매수 시그널 뜨면 그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결합할 때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좀 더 계속 추락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고점 대비 빠지면 50% 정도 빠졌고 요 급등했을 때 빠지면 50% 빠졌고 지금은 이제 31% 빠졌습니다. 최소한 45% 50%는 빠져야 합니다. 그때 주매 타임입니다. 그래서 콘솔 같은 경우 저는 숏스 치고 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에 빠지면 우리가 급등하면 15배 25배까지 오르지만 이 하락을 하면 90% 이상 빠집니다. 90% 급등할 때 한 10배 정도 오르지만 빠지면 90% 이상 또 여기서 1.1달러에서 25달러까지 25배 올랐지만 지금 이제 빠지고 있죠. 1.1달러에서 지금 이제 26달러까지 25배 올랐는데 지금 이제 73%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한마디로 90% 정도 이상 빠지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하면 최소한 5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볼 필요 없고 나스닥이 하락하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차트가 되게 좋고요. 테슬라 지금 이렇게 삼각수준을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결국 테슬라도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갈 것인데 지금 나스닥이 조정이 오잖아요. 테슬라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매수할 게 아니라 지금 익절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모르죠. 하고 토요일날 경기 지표들 보면서 또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9월 달에 약세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 또 금요일날 또 좋게 놓으면 또 올라가겠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달은 약세장입니다.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겠어요.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가 있고 고점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락하면 그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자, 이 말이 맞거든요. 인내심 있게 버티면 결국 익절합니다. 하지만 고점일 때 인내심 있게 버티면 시간이 졸라게 오래 걸리고요. 자, 저점일 때 인내심 있게 버텨야지 졸라게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말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결국 존버를 하면 돈을 보겠지만 좋은 기업 투자하면 돈을 보겠지만 졸라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가망했다가 쌀 때 그때 인내심 있게 졸라게 버티면 큰 돈을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